박근혜는 자신이 파면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한 모양입니다. 끝까지 환상 속에 그대로 살았던 박근혜입니다. 이 망극한 상황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K에서 다루었습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나와서 거들었네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죠, 현재까지? 이거 뭐 끝까지 무책임한 거죠. 네. 근데 왜 청와대 관저에는 왜 지금까지 있어?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짐을 못 싸서. 그쪽에서 네. 뭐 보안 시설이라고 하면서 네. 이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러면 보안 시설에 민간인이 무허가로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그거는 강제 퇴거시켜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쪽 보좌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일반인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엄히 처벌받는 거니까 그 점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봤습니다만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청와대 정도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네.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됐을 때, 두 번째 기각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용이 됐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퇴소하고 네. 이렇게 이제 바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처럼 전혀 이제 그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무튼 뭔가 좀 처음부터 잘못됐고 깔끔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예, 심각한 거죠.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촛불의 감성을 들었어도 그래도 이거 탄핵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왜 어떤 데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막힌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네.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대신하도록 그냥 그렇게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났잖아요. 최순실이 업무 보느라고 바빠서 잠을 뭐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근데 정작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편히 쉰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거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면 비서진들이 나중에 그 큰 짐들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증거 은폐하려고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어디 옮길 거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으로라도 곧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그럼요. 입장도 바로 표명을 해야지. 하다못해 일반 서민들 전세 빼줄 때도 그냥 바로 그날 사인하면 바로 그날 방 빼는데 네. 이거는 뭐 그 예의가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심지어는 뭔가 더 촉발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이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나오는 것도 문제네요. 국민들 다 지켜보는데 나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밤늦게 나오기도 그렇고. 밤에 나오면 됩니다. 밤에.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행보와 거치가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자리를 떠서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우리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특검이 워낙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은 권력 물어뜯는 데는 선수들이라 예. 이제 더 이상 뭐 박근혜 씨를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졌고 이 새 정권 들어왔을 때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여론이 드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력하게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지금까지 뭐 수사에 불응하고 수색 영장 거부하고 그거에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하게 구속 수사를 할 만한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대면 조사도 해야겠죠?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특검 대면 조사 네. 그렇게 거부한 이유를 좀 짐작이 가는 것이 네. 그 녹음, 녹화 이거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마 녹음, 녹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면 네. 제 추측은 한 5분, 10분 앉아있다가 네. 박차고 나와서 거짓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했다. 나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까 그 탄핵 선고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그 오늘 이제 그 청와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불응하고 예. 압수수색 영장 그 협조 안 하고 뭐 이런 사유를 쭉 댔어요. 그래서 헌법소 의지가 아예 박약하다 이제. 근데 황교안 총리가 그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결정권자였잖아요. 근데 황교안 지금 대행이 그거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거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황교안 총리의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헌재 그 인용 주문에 따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소 의지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그 헌법을 위반한 거,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도 절반의 잘못이 있지만 그 위반한 헌법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고 그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이제 그 검찰과 특검과 압수수색을 다 회방 놓는 거부하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또 절반의 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런 특검 연장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권한대행조차도 헌법소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내가 책임져요.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